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12 사태가 왜 군사 반란인가라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 40년 전 역사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진 12.12 사건의 진실이 담긴 12.12는 왜 군사 반란인가라는 책이 발간되었지만은 40년이 흐른 현재 이르도록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다, 혹은 군사 반란이다라는 양분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 비록의 주인공, 전 육군 헌병감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소장 신윤희 장군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체인 보수단체 대불총에서 대한불교도 지키기 총연합의 약자가 대불총입니다. 이 대불총에서 현대사 재조명 강연을 하던 2010년부터 인연이 되어서 교분을 나눴고, 신장군이 12.12 당시 수경사에 소속된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의 수기에서 발췌한 단행본을 우파 언론, 인터넷 언론에 연재물로 소개한 바가 있어서 진실에 접근한 역사의 기록자로서 자신있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12.12 사건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었으나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차로 청와대 쪽을 향해 발사하고 반대편 장군과 영관급 고급 장교들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수경사령관을 직접 체포 연행한 신윤희 중령의 수기가 중심이 된 증언록은 이 증언록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기록으로 남겨진 12.12 사건은 당시 정보부장 김재규가 삽교천을 순시하고 돌아온 고 박정희 대통령을 궁정동 안가의 만찬에서 돌연 권총으로 군정동 권총으로 비서실장 차지철과 박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발사하고 확인 사살로 박 대통령의 두부를 쏘아 시해한 사건이 12.6 사건의 전부입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 자신이 박 대통령에 추천하여 참모총장에 오른 자신의 신복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만찬장 근처 옆 건물에서 당시 정보부 김정섭 차장보로부터 식사와 술을 대접하게 하고 박 대통령을 시해한 직후 자신의 와이셔츠에 박 대통령의 피가 묻은 채로 정승화에게
달려와 나의 상황은 끝났다는 발언을 하고 정승화의 차를 타고 육본으로 달려간 것은 추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12.12 사건을 기술하는 책자들은 한결같이 시의 현장을 표현하는 내용들은 김재규가 총을 뽑은 이유가 차지철이 평소에 대선배인 자신에게 무례하게 처신했기에 우발적으로 총을 뽑은 것처럼 기술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차지철 때문에 12.12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김재규가 시의 사건 직전의 행동을 보면 장차 겸사령관이 될 수 있는 정승화 장군을 육참 총장직에 청구하는 등 사전에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포진시킨 후에 시의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 역시 김재규의 사전 음모설에 심정을 굳게 한 동기는 저와 오랜 교분을 맺어온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을 하셨던 법철 스님이 신정 인사차 매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수레하며 인사차 모인 자리에서 태역 장군들은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신을 박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했었고, 김재규의 국방장관 추천 요청에 전 장군은 전두환 대통령을 말하죠. 이런 지하에 자신은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비화가 있었다고 법절 스님이 항상 저에게 그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12.12 사건의 주역은 누구인가? 주역은 당연히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이며 겸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시해 직후 현장 지금 거리에서 김재규를 기다리며 정보부 차장과 술잔을 기울인 정승화 총장이 총소리조차 듣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정 총장은 피해 범벅이 된 와이셔츠를 입고 달려온 김재규의 요청대로 6번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시 현장 최근 거리에 있던 정승화 총장을 최규하 대통령 재가로 체포하러 간 신윤희 장군의 수기에 의하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6번의 장군들을 수경사에 불러놓고 첫째, 최규하 대통령을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납치를 기획하고 명령했다 했습니다. 둘째, 수경사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를 연행한 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장군들이 있는 경복궁을 향해 전차포 등으로 발포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헌병단장 조홍은 물론 헌병부단장 신윤희 중령까지 사살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장병들은 없었으며 오히려 수경사 참모들은 헌병단장이 부재시 헌병단을 총지휘하는 신윤희 부단장이 나서서 사령관의 무장해제를 시키고 편안히 쉬게 해줄 것을 바라는 장병들이 지배적이었다고 이 자서전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최규하 대통령을 왜 납치를 해야 하며 청와대 쪽에 전차포와 일반 포를 발사하라는 명령하는 사령관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때 직속상관인 조홍 헌병단장으로부터 신윤희 중령에게 긴급 전통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직속상관의 명령에 의해 신윤희 부단장은 헌병들을 인솔하여 수리깨어가는 장태환 사령관을 위시하여 동조하는 육본 일부 장군들을 무장해제시켰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소건 장군이 저항하다 헌병대의 총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신윤희 중령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양군의 충돌은 피했던 것입니다. 묻혀버린 역사의 진실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 3천억 원을 물려받고 그 돈을 살포 대통령이 된 YS가 김영삼을 말하죠. 소구비법으로 12.12 사건을 5.18 특별법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으로 역사를 왜곡 조작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12.12는 군사 반란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이 책을 연재물로 올리면서 독자들이 12.12는 반란이 아닌 국가 원수 시범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는 진실을 가려줄 것이며 신윤희 장군의 수기와 함께 좌파 정권 10년 세월 속에 묻혀진 4.50 퇴역 장군들의 자전적인 수기들이 속속 발간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며 12.12가 반란인가라는 책을 통해 시청자들이 12.12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윤희 장군의 자서전 증언록 12.12가 왜 반란인가라는 책자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윤희 장군님, 오랜만이죠? 저와 함께 식사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